3D Max에서 오토 리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D Max에는 바이패드와 캣본이 있습니다. Max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캣보다는 바이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패드는 크리에이트 패널의 시스템에서 바이패드를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캣본은 시스템이 아니라 헬퍼에서 지금 캣이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 스탠다드를 클릭해주면 밑에 캣 오브젝트라고 있죠. 캣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캣 패런트 그리고 베이스 휴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하면 사람 형태의 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캣본 선택을 하고 모션 패널을 보면요.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풋스텝 모드나 모션 플로우 모드, 믹서 모드 같은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는 부분이 수월하기 때문에 3D Max에서는 바이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캣본이 바이패드보다 나은 점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아랫팔과 종아리 부분에서 골격을 회전시켜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회전시키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만약 이렇게 팔을 약간 이렇게 회전시켜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 앞쪽으로 약간 회전을 시키고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구성을 하던가 애초에 모델링 단계에서 이렇게 일자로 골격을 구성해도 무리가 없도록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성의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일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하게 골격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랫팔이 회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바이패드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믹사모 사이트를 통해서 오토 리깅을 할 수 있는데요. 3D Max에서는 믹사모 사이트에서 오토 리깅을 한 FBX 파일을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바이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믹사모 사이트를 통해 오토 리깅을 한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런 스크립트 누르고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자동으로 본이 바이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바이패드에 리깅 테스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스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믹사모 사이트에 업로드한 원본 OBJ 파일을 불러오면요. 리깅된 데이터보다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져 있는데요. 원래 사이즈인 10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가 원본이죠. 얘를 약간 옆으로 빼놓을게요. 형태가 약간 변한 게 보이시죠? 얼굴이 약간 길어졌죠? 얘 크기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얼굴이 약간 이게 길쭉해졌습니다.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요, 한글 버전의 맥스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글 버전에서 미리 믹사모 사이트에서 리깅한 모델링을 불러왔고요.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본을 바이패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Shift H 눌러서 본은 잠깐 숨겨주고요. 한글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약간 길쭉해졌는데요. 이 모디파이어 스택을 보면 오토 바이패드 메쉬 베이커라는 스택이 하나 쌓여 있죠. 여기서 이 눈 모양 아이콘을 꺼주면은 원본 오브젝트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영문 버전에서는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때
그 스택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모델링 형태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 것이죠. 믹사모 사이트를 통해서 오토 리깅을 할 때 주의점이었고요. 믹사모 사이트의 오토 리깅은 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비교적 괜찮은 품질로 오토 리깅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3D Max에서 스크린랩으로 오토 리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첨부한 박스맨 S3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리깅이 되어 있고요. 이 스킨 값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링에 스킨랩 기능을 사용하여 스킨 값을 이식하는 리깅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수작업으로 바이패드를 만들어도 되고요. 믹사모 사이트에서 오토 리깅한 데이터를 오토 바이패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바이패드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리깅하고자 하는 모델링 데이터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믹사모에서 오토 리깅한 데이터만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크기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디스케일 월드 유닛 툴을 사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펙트가 씬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어펙트를 셀렉션으로 잡아주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크기만 조정되게 됩니다. 스케일 팩터가 지금 1.0으로 잡혀 있는데요. 1이 100%입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가 이 모델링보다 절반 이하로 작기 때문에 한 2.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250%로 키우는 것입니다. 와이어 상태를 보면서 크기를 정교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정교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믹사모에서 오토 리깅한 모델링 데이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패드를 보면은 척추본이 3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척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척추본은 3마디로 구성할 경우에는요. 자, 허리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흉곽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명치와 흉곽이 끝나는 부분의 중간 부분, 이렇게 2마디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목뼈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까지 크게 1마디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등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는 운동성이 많기 때문에 작게 2마디를 잡아주는 것이고요. 흉곽 쪽은 운동성이 적기 때문에 크게 1마디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척추본을 4마디로 구성하는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부터 명치까지 또 1마디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부터 목뼈까지 약간 크게 1마디를 잡아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운동성이 많기 때문에 작게 3마디를 잡아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부터는 운동성이 적기 때문에 약간 크게 1마디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흉골인데요. 흉골 안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성이 많으면 안 되겠죠. 첨부한 박스맨 S3 파일은 척추본을 3개로 구성한 것이고요. 박스맨 S4 파일은 척추본을 4개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토대로 바이패드의 척추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선택해서 잠궈 놓겠습니다. 바이패드를 모두 선택하고 박스 상태로 보겠습니다. 모션 패널로 가세요. 피규어 모드를 켜고요. 자, 허리가 시작되는 부분은 벨트 라인쯤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링에서 명치 부분은 한 이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곽이 끝나는 부분은 한 이쯤이 되겠습니다. 명치와 흉곽이 끝나는 중간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척추를 2마디로 구성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본을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목본을 구성을 할 때, 자, 요 윗부분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이 되었을 때, 어느 쪽이 P고, 어느 쪽이 옆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방향성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앞뒤로 긴 직육면체 형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과 머리 관절 부분을 설정하겠습니다. 목과 머리 관절 부분은요, 자, 귀에 밑에서 약간 뒤쪽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체형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조정한 체형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반대쪽에 복사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콜렉션을 눌러주고요. 자세를 복사하고 반대쪽에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자세를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쪽과 이쪽이 미세하게 맞지가 않죠? 자, 아마도 모델링 데이터가 대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대략적으로 본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트위스트 본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트위스트 본은 팔꿈치 윗부분 1개, 팔뚝 1개, 허벅지 1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본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박스맨에서 트위스트 본을 이렇게 설정하여 리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체형을 저장하겠습니다. 피규어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체형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규어 모드를 꺼주고요. 이제 이 바이패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박스맨 S3 파일을 머지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OK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약간 맞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스케일 월드 유니트를 사용하여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완전히 딱 맞추는 것보다는요, 모델링보다 약간 작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박스맨의 바이패드를 선택하고요. 모션 패널로 가서 피규어 모드를 켜고 아까 저장한 체형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바이패드의 체형이 조정되면서 박스맨의 형태도 어느 정도 모델링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피규어 모드를 끄겠습니다. 자, 박스맨의 복제에서 좀 더 모델링의 형태에 맞춰주겠습니다. 박스맨을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카피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된 오브젝트의 이름은 박스맨 언더바 SW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박스맨은 숨겨주고요. 박스맨 SW를 선택을 하고요. 자, 모디파이어 패널로 가서 자, 클래스 올 해서 에디터 폴리 상태로 놓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대칭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시메트리 툴스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버텍스 셀렉션을 켜주고요. 픽 메인 모델 버튼을 켜고 박스맨 SW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대칭이 되는 버텍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허용 오차 값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0.1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버튼을 켜고 박스맨 SW 클릭을 해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쪽에 있는 버텍스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이번에는 대칭이 되는 버텍스를 인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X축으로 0점에 있죠. 0에 근소하게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플러스 값으로 있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플러스 투 마이너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 값을 이쪽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목과 머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멘트 선택으로 쉽게 선택을 해서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실 때, 자, Shift 툴을 사용해도 됩니다.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시메트리 툴스와 시프트는요, 앞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2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제 반대쪽에 값이 넘어가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대칭되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리깅된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맨의 스킨 명령을 복사해서 박스맨 SW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명령을 붙여넣기 해줬더니 형태가 바뀌어 버렸죠. 어드밴스 파라미터스, 여기서 Always Deform 이 옵션을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스킨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맨 SW를 숨겨주고요. 자, 테스트맨 선택하겠습니다. 자, 모두 잠금 해제해주고요. Alt X 눌러서 면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에 스킨랩 명령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ADD 버튼을 눌러서 박스맨 SW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맨 SW 오브젝트가 들어왔고요. 자, 스킨랩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패드를 선택하고요. 모션 패널에서
자, 피규어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로드나 세이브를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리깅 테스트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군요. 자, 스킨랩 값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준 메쉬의 혼합, 모든 점의 가중치 부여, 이 옵션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파로 40, 거리 영향 5, 면제한 1, 트레시홀드 값은 그냥 5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렌드 디스텐스, 거리 혼합 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더니 멀리 있는 버텍스에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되면서 모델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거리 혼합 값은 모델링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값을 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버트 투 스킨을 눌러서 스킨으로 변환시키면 되는데요. 컨버트 투 스킨은 원본 포즈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바이패드를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값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가 바뀌었죠. 바이패드 선택하고, 자, 모션 패널에서 피규어 모드를 한번 켰다가 다시 꺼주면 원본 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을 선택하고 스킨랩에서 컨버트 투 스킨을 눌러서 스킨으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킨 명령이 올라오게 되죠. 자, 어떤 식으로 스킨이 되었는지 봐야 되니까 바이패드를 다시 선택하고 리깅 테스트 BIP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손 부분은 좀 잘 안 됐고요. 자, 손목 부분은 이 부분의 버텍스를 모델링에 맞추지 않은데도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선 작업에서 모델링에 버텍스를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작업으로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해서 스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트 인벨로프 키고요. 버텍스 키고요. 자, 웨피가 보이니까는 Show No Envelope를 눌러서 웨피를 숨겨주겠습니다. 자, 목 부분이 아까 어색했는데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이상원님이 만든 스킨 하이드 매니저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버텍스로 놓고요. 쇼 어펙트 본으로 놓겠습니다. 선택한 정점과 영향받은 본만 표시해달라는 것이죠. 자, 헤드 본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블렌드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일정하게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여기 블렌드 한번 또 눌러볼게요. 값이 어떻게 바뀌나 봐요. 자, 지금 값이 변화가 없는데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변화된 값이 적용돼서 나타나죠. 자, 이 블렌드 값은요, 먼저 이 값을 일정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은 이제 평균 값을 못 잡으니까는 이쪽에 웨이트 값을 좀 주면서 이 값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블렌드를 많이 누르게 되면 웨이트 값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웨이트 값을 좀 줄여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쪽 번을 선택을 하고 넥 번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 블렌드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언하이드로 해서 모두 숨긴 해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잡으면 되겠고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똑같이 값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 선택하고요. 자, 스파인본 이쪽에는 값이 없어도 되니까요, 그냥 0값 주겠습니다. 리무브 제로 웨이트에서 없애주고요. 자, 여기 n이라고 있죠.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 옵션은 이 웨이트 값의 합을 강제적으로 1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이쪽에 수치를 입력했을 때 이 값이 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에 0.1 입력하고요. 왼쪽 허벅지에도 0.1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트위스트본에 0.5 정도 주겠습니다. 아이고, 0.05. 그리고 오른쪽 트위스트본에도 0.05 줄게요. 자, 그리고 펠비스에는 이렇게 값이 들어왔군요. 자, 이제 n 옵션을 다시 체크해 주고요. 지금 이 값이 다 더했을 때 뭐 1을 초과하거나 1 미만일 것입니다. 이 펠비스 값을 이렇게 약간 조정해 주겠습니다. 조정했다가 다시 원래 비슷한 값으로 이렇게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이제 합산해서 다시 강제적으로 1로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카피해서 이쪽에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얘도 비슷한 값으로 가면 되니까. 자, 대략적으로 수작업으로 어떻게 리깅을 하는지 봤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션 패널에서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과 바이패드만 남겼습니다. 이 상태로 FBX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한 FBX 파일을 믹사모 사이트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스킨 값이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리깅 작업은 생략하게 됩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는데요. 팔 부분이 좀 어색하죠? 트위스트본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트위스트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 부분이 어색하게 나오는 것이죠. 적용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프레임 리덕션 이 부분은 자, 유니폼으로 해주세요. 자, 다운로드한 동작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얘를 ADD로 하게 되면요, 모델링과 본을 그냥 불러와 버립니다. ADD and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나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을 해야지만 애니메이션 값만 불러오게 됩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값만 불러와졌죠. 임포트하는 본과 바이패드 본의 이름을 비교하여 같은 본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팔을 약간 좀 더 벌린 상태로 동작을 취한다고 했을 때요. 자, 오토키를 켜고 자, 얘를 약간 이렇게 벌려 볼게요. 이 정도로요. 자, 그리고 오토키를 끄고 이제 재생을 시켜 보면은 자, 다음 프레임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모션 패널의 레이어에서 지금 오리지널로 되어 있죠.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 1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이라고 생겼죠. 자, 밑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오리지널 레이어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위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상위에 있는 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레이어 2가 되고, 자, 여기 만들어진 레이어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어를 삭제하려고 하면 자, 여기 휴지통 마크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1을 선택하니까 여기 키프레임에 아무것도 없죠. 자, 오토키를 켜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팔을 좀 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오토키를 끄고, 자, 이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팔을 벌린 상태로 계속 춤을 추고 있죠. 만들어진 다른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경우 동작을 바꾸거나 체형에 따라 동작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레이어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어를 알아봤고요. 3D Max에서 박스맨과 스크린랩 기능을 사용하여 오토 리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믹사머와 비교하여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봉과 스킨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